한덕수 후보자가 나랏빚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돈 쓸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당장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쓸 50조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을 풀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상당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0만 원 한 번, 300만 원 한 번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100%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윤 당선인이 여기에 들어갈 돈 5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허리띠를 조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결국 나랏빚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채를 찍어 나랏빚을 늘리는 데 대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위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 때문입니다. IMF 역시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호흡을 맞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IMF 근무 시절 국가 부채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정 건전성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조 원 마련 방법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단 허리띠를 조여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인수위도 국채 발행은 가급적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은행들이 새로 대출받는 사람에겐 금리를 깎아주고 기존 대출자의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규제를 풀겠다고 하자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늘리기에 나서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나라 빚뿐만 아니라 가계 빚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잘 관리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88%로 9년여 만에,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33%로 7년 6개월 만에 각각 가장 높습니다. 뛰는 금리에 대출이 있는 집 10곳 가운데 7곳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의 76.5%가 바뀐 대출 금리를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1% 후반대 썼던 게 지금은 거의 한 3% 한 초중반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체감이 확실히 되죠. 그 몇 프로 차이가 일단 한 달 내는 그 비용이 이제 나가는 게 확연히 달라지니까. 금리가 오르고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몇 달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다시 은행들은 새로 대출을 늘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경쟁적으로 새로 대출받는 사람의 금리를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7%포인트까지 깎아줍니다. 지난해 절반 정도로 대폭 줄어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규제를 풀려는 새 정부의 정책 영향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대출 수요가 늘 거라고 본 겁니다. 신규 대출자 입장에서도 금리 부담이 크게 줄진 않습니다.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 3에서 6개월 뒤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으로 금리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싸서 쌀 때 변동으로 갈아탔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금리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대출을 늘리면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계획대로 부동산 규제를 확 풀면 가계부채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을 거라 지적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